안녕하세요. 낭만기자 지리포터입니다. 2024년 10월 10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한 회사가 있는데요. 바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.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할 예정인데요.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. 여러분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번에 잘 나올 거라 생각하시나요? 오늘은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를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테슬라의 주가가 적정한가에 대한 제 의견으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. 먼저 테슬라의 로보택시 전략은 완전 자율주행, 이 FSD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도 요즘 강남 일대에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이거 아마 타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도 신기해서 타보고 싶다가도 이게 또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좀 무섭고 불안하긴 합니다. 사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. 하지만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기까지는 아직 훨씬 더 미세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공개되는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이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죠. 하지만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로보택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겠죠. 사실상 테슬라가 택시 사업에 자기들 차로 진출하겠다는 건데 가격은 얼마로 설정할 것인지 또 고객들이 이용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고객들이 처음에는 신기해서 몇 번 이용하더라도 아직 미숙한 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돈을 주고 이용할지 이거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몇 년간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까먹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자율주행 상용화라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하고 비용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더라도 법적, 사회적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업인데요. 분명 초기에는 사고도 날 수 있고 어쩌면 희생자도 생길 수 있겠죠. 이때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? 만약 자동차 제조업체, 즉 테슬라가 이 책임을 떠안게 된다면 단순히 벌금을 얼마 내느냐를 떠나서 이 회사의 존망까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 보니까 과연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, 또 유럽과 아시아 같은 다른 국가들에는 어떻게 이 규제망을 뚫어낼 것인지, 이런 게 테슬라의 또 큰 숙제가 될 것 같은데요. 다음으로 뭐 어떻게든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런칭하더라도 이걸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투자자들의 의문을 해결해줘야 할 겁니다. 단순히 차 하나 잘 만든다고 이 사업이 돌아갈 리가 없겠죠? 이 차량을 충전하고 관리하는 충전 인프라, 그리고 도로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 같은 게 잘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과연 테슬라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? 마지막으로 경쟁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가 처음 공개될 때만 하더라도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최근에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어요.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총괄하는 책임자, 이 다니엘 호라는 책임자가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소식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였습니다. 여기도 지금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상용화해서 운행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테슬라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로보택시 업무를 담당하던 담당자가 웨이모로 이직했다는 소식이 좀 뒤늦게 알려지면서 아마 원래 8월에 열릴 것으로 예정된 행사가 10월로 연기된 건가 싶기도 합니다. 게다가 바로 얼마 전에는 또 테슬라의 최고 정보 책임자 CIO가 퇴사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거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? 하는 걱정을 불러일으켰던 거죠. 이런 경쟁 관계도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한 후에도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. 여러분은 테슬라, 구글의 웨이모, 뭐또 GM의 크루즈, 아니면 다른 회사들 중에서 어디가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?
자, 이렇게 테슬라의 사이버캡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주목해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. 이번 행사의 반응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도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이겠죠. 게다가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완전히 지지하면서 공화당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까지 큰 변동성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테슬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주가 변동성을 잘 활용하셔서 매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겠죠. 정말 테슬라만큼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크게 대립하는 회사도 없죠. 사실 제가 볼 땐 두 의견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거든요. 이 테슬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보느냐, 이 시점의 차이가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를 가르는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주로 보는 사람들은 이번에 전기차가 잘 안 팔렸네, 또 전기차 캐즘이라는데 안 되겠네 하면서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, 또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또 에너지, 로봇 같은 비전들을 보는 사람들은 전기차 판매에 일희일비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걸 보면 마치 다모다란 교수의 유명한 저서 이 내러티브 앤 넘버스에 나오는 것처럼 숫자만 보는 넘버 크런처와 또 그림만 보는 스토리텔러의 대립처럼 보입니다. 여기서 다모다란 교수는 이 두 관점의 균형을 강조했는데요. 이번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 이거 하나만 놓고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기보다는 이 종합적인 요소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하는 투자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낭만기자 지리포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